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ESG 토파보기의 한양여대 ESG 연구소 안지훈입니다. 오늘은 발전 목표와 ESG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새천년 발전 목표, ESG 이렇게 공부를 쭉 했는데요. 오늘은 그 상관성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이렇습니다. 발전 목표의 실현이 어떤 단계까지 이루어졌는지, 두 번째는 발전 목표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ESG와 발전 목표의 상관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을 하면 새천년 발전 목표와 그 구체적 성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전 목표 간에, 그러니까 새천년 발전 목표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ESG와 발전 목표 간에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전 목표의 실현입니다. 먼저 새천년 발전 목표 우리가 계속 공부했죠.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극심한 빈곤과 기아의 탈출, 두 번째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이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양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문맹률을 낮추고 글을 알고 말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학습시키는 것이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입니다. 세 번째로 양성평등과 여성 능력의 고양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고요. 네 번째, 유아 사망률의 감소입니다. 우리가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츰 이걸 낮춰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산모 건강의 증진, 아이를 낳으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산모 건강의 증진 역시도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에이즈와 말라리아 이런 기타 질병들을 없애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빈곤과 기아의 탈출은 부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초등교육은 어느 정도 달성했고요. 양성평등과 여성 능력의 고양도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아 사망률, 그리고 산모 건강의 증진은 달성하기 어려웠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에이즈와 말라리아와 기타 질병의 퇴치, 그리고 지속가능 환경의 보존, 그리고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의 구축, 이 세 가지는 부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새천년 발전 목표를 조금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러니까 이 발전 목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 발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극심한 빈곤과 기아의 탈출, 또 이제 우리 사회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보편적 초등교육도 마찬가지고 3번부터 5번까지는 여성인권의 신장, 그 다음에 아이들 유아 사망률을 감소하는 것이니까 이거 역시도 사회 발전의 의미가 크고요. 마지막으로 질병 퇴치 역시도 사회 발전의 의미가 큽니다. 이 1번부터 6번까지는 새천년 발전 목표는 사회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열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 보존입니다. 새천년 발전 목표 7번째,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은 환경 보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은 이행 실체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천년 발전 목표를 왜 사회 발전, 환경 보존, 이행 실체로 나누었는지 약간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은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분류 체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차적인 계획, 그러니까 올해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내후년에 계획을 세우고 이런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수립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제일 첫 번째 세웠던 계획들과 그 다음에 세웠던 계획들 안에 어떤 것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렇죠. 보완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획에서 이런 부분 조금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넣어야 되겠다. 또는 이런 빼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겠죠. 그런 고민 이후에 두 번째 계획, 세 번째 계획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도 동일합니다. 새천년 발전 계획이 나온 이후에 여러 고민들을 거쳐서 너무 경제성장과 관련된 부분은 없지 않나. 너무 환경 보존에 대해서 너무 제한적으로 이야기한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지속발전 계획 안에 있는 분류 체계를 가지고 새천년 발전 목표를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전장에 보면 사회발전 환경보존 이행실체 이 분류 체계는 실은 새천년 발전 목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분류 체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요,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분류 체계를 살펴보면 사회 영역에 있어서는 기하해소, 보건증진, 양질의 교육. 아까 우리 교육의 양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했죠. 뭐는? 네, 새천년 발전 목표는. 그런데 이것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오면 양질의 교육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물과 위생, 시설의 확보, 그리고 환경보존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보급,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2번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그리고 13번째, 기후변화에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14번째, 해양생태계 보존은 어떻게 하는지, 육상생태계 보호는 어떻게 하는지가 환경보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그리고 불평등 해소, 11번째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는 이 경제성장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천년 발전 목표에는 경제성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새천년 발전 목표의 계획의 당사자는 선진국이었습니다. 선진국이 지금 경제성장을 막 하는 와중에서 이렇게 경제성장을 하다가는 이렇게 우리만 생각해서 나라를 발전시키다가 보면은 후진국, 중진국, 개발도상국이 힘들어지겠다라는 그런 고민에서부터 출발한 게 새천년 발전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간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몇몇 잘 사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유엔, 그러니까 전지구적으로 함께 실행돼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중진국이나 후진국, 개발도상국은 경제성장 역시도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엔에 당신들의 계획 안에는 경제성장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 선진국 중심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장 부분을 넣어야 됩니다라는 의견이 일었고요. 그 의견이 구체화된 것이 경제성장 파트입니다. 좀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그 표를 제가 한 번 더 가지고 왔어요. 가운데에 보면 1, 2, 3, 4, 5, 6, 7, 8에서 이것은 뭐? 네. 새천년 발전 목표이고, 새천년 발전 목표는 2000년도부터 2015년까지 우리 전지구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였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그런데 분류 체계를 보다 보니까 새천년 발전 목표는 너무 사회 발전 중심으로 되어 있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선진국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그 당시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인식됐던 것을 중심으로 계획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